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진짜 연말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이죠.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도 깔끔하게 오랜만에 조금 낮은 톤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이럴 시간 또 아깝겠죠. 바로 보고 일요일이니까 바로 끝내보도록 하고,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내일 또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경제 뉴스 시간에서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 주윤스를 보자면은 1월 효과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연말 랠리가 조금 시게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게 또 1월 달에 올라가겠어,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건데요. 실제로 11월에서 12월 평균 상승률이 6%를 넘긴 S&P 500은 그 다음에 1월 62% 확률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62% 하면은 뭐 3번 중에 2번이다 보니까 3번 중에 1번 정도는 올랐다는 소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주식을 팔고 떠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넣어놓고 어떤 식의 증시가 나타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이제 첫 거래부터 5번째 거래일이 있죠.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화, 수, 목, 금, 월 그 5일 동안 증시가 올랐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1년 내내 오를 확률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첫 5일 동안 오히려 증시가 하락했다면 한 상승 확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 이번 주에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면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1년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을 보자면은 이제 최저임금이 9,860원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북한에서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 뭐 친해질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뭐랬더라? 전쟁의 지속적인 뭐 휴전국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으르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봐도 그 다음에 우크라를 봐도 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흐름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미쳤죠. 쭉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매번 공부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강한 양봉을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며 쭉 올라갈 때는 절대 파는 거 아니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고, 코스피 차트가 매우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어느덧 78,500원이 왔고, 사실상 8만전자가 바로 코앞이겠죠. 과연 이번 주, 아니 오는 주에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래도 어느덧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에코프로 BM 아직도 하락하는 모습, 일단 121선에 대롱대롱 걸려 있는데 1월에 에코프로는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을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전부 다 삼성전자 쪽으로 몰려가는 모습. 환율 같은 경우는 1299원, 그 다음에 유가는 71.65달러로 둘 다 이제 그 라인쯤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은 어땠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살짝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으나 마지막에는 또 회복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이 무려 20년 만에 왔던 기회라고 하네요. 나스닥이 43%나 급등하며 최고 랠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야, 그냥 나스닥 ETF만 사도 40%를 먹었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워렌 버핏이 항상 했던 그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수도 못 따라가니까 그냥 지수 ETF 사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데 나스닥은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그런데 코스피랑 코스닥도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올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코스피보다 그 다음에 코스닥보다 좀 나쁜 흐름을 나타냈다. 내 계좌의 성적표를 보니까 20%도 채 안 된다. 그렇다면 조금의 반성이 필요한 그러한 한 해라고도 볼 수 있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이라는 거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게 아니라 왜 나는 이 기회를 놓쳤나. 올해 초부터 올랐던 이런 섹터가 다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걸 투자했길래 지수만큼 또 못 올랐나, 이런 부분을 꼭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나는 운이 없었어 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절대 투자 실력은 늘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말해야겠네요. 주식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매번 공부하고 저 길이 또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하는 게 뉴스 기사 보고, 그 다음에 기업 정보 보고, 그 다음에 기업 차트 한번 다 돌려보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그냥 계속 주식만 보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도 이게 주식이 될까 말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그냥 단순히 남들 잘하는 거 샀다가 아니면은 그냥 유튜브 보고 아 이거 좋다더라 하고 샀다가 그게 안 오른다고 아유 나쁜 놈, 아유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다 요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건 좀 많이 아쉽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번 돈,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다 쌓아둬야 될 돈인데 그 돈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낸다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말이 길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올해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돈,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었으면은 지금 현재 봤더니 1200만 원 안 된다. 그렇다면 20%도 못 올랐으니까, 그렇다면 왜 나는 이거밖에 못했는지 그거를 꼭 최소한 하루는 시간을 들여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866,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살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다음 주에 비트코인 큰 이벤트가 있는데 그걸 보고 눈치 보기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화요일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 1월 2일인가 그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로봇 AI 시대를 연 바 있는데, 보통 1월 초에 튀어나가는 섹터가 몇 개월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뚜렷한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은 반도체 중 온디바이스 AI, CXL 이쪽으로 좀 돈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한데, 혹시나 제 말이 틀렸고 새로운 놈이 튀어나오면은 그때 바로 태세 전환해서 야 요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들어 좋은 섹터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바이오죠. 혹시 모를 큰 상승을 대비해 주요 기업의 정찰병 하나는 포모 증후군을 예방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ETF를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바이오가 올해 꽤나 뜨거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몇 개월에 걸쳐 길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출렁거림도 있겠지만요. 마지막으로 2차전지가 가장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 출렁거릴 때 그때가 진짜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회 없이 그냥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누가 그랬죠. 주식과 야구가 다른 점은 아웃 카운트가 없다는 거라고 합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공이 이제 3번 날라오면은 그 3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쳐야 돼요. 만약에 안 치면은 나는 아웃되어서 기회를 받지 못하지만, 그런데 주식은 우리가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999번의 공이 날라와도 절대 내가 칠 공이 아니면은 안 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 성장성이 밝은 건 맞지만 지금 아직도 걱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나 모를 한 번 더 하락이 나타난다면은 그때 우리가 방망이를 휘두르면은 타율이 꽤나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지금 사도 타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더 높은 타율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봄쯤 혹시 모를 2차전지 저점이 온다면 그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거는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2배 넘게 먹는 2024년 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연말에 뭘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입니다. 포스코 DX,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전자 우, 반도체 소부장 ETF, LNF, CS윈드, 하나솔루션, 게임테마 ETF, 삼성전자 등등을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쓸어갑니다. 무려 4,400억이나 매수했고, 포스코 DX, 삼성전자 우, 기아, 삼바, 삼성 SDI, 네이버, LG엔솔, 금양, 알테오젠, 한미반도체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입니다. DS단서, 레고캠바이오, 곱버스, HPSP, 금양,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인버스, LS머티리얼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등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입니다. 그때 바이오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죠. 레고캠바이오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아이폰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DX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겉토양 터뜨리고 난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가죠. 항상 겉토양은 우리에게 신호를 준다. 100%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반대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크게 올라간 애들은 거토양 터트리고 올라간다는 거 아마도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LNF와 HBL 요 친구들도 이전 상장을 하죠.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소식이 나왔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팔 HBM이 이미 완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목요일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러시아 보복 관련주가 다음주 다다음주에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부동산 PF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주에 있을 뉴스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당연히 휴장이죠. 떡국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래요. 소주가 출고가가 인하합니다. 소주 출고가 약 10% 인하될 예정. 화요일입니다. 포스코 DX 이전 상장. 수요일입니다. FMC 의사록 공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목요일입니다. 한빛 레이저가 스펙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DB10호가 바뀐다고 하네요. 참고로 얼마 전에 스펙 상장을 했던 C사이트 꽤나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요런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단타는 하루 이틀 정도 좋았다가 마지막에는 쭉 떨어지는 모습을 거의 99% 확률로 나타내기 때문에 혹시나 매수를 한다면 하루 이틀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월 차이신 PMI가 발표. 금요일입니다. 12월 미국 고용 동향 발표. 12월 미국 ISM 비제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CES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마감일이 있습니다. 그때 출시 허용이 될지 매우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 CPI, 미국 PPI, 그리고 대만 총통선거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1월 두 번째 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는 없고 그 다음에 증시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수가 아래쪽에 있죠.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